안녕하세요. 서울 신봉초등학교 수석교사 신은옥입니다. 교사의 수업 관찰 관점에 관해서 지도 강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업이란 뭘까요? 수업을 관찰하기 전에 수업이 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계속 수업을 받고 있는데 수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음표에서 시작해서 느낌표로 나오는 깨달음,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티칭과 러닝의 조화를 말하지 않을까요? 좋은 수업이 뭘까? 설문을 해봤어요. 설문 결과, 이런 수업이 좋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수업을 또 있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죠? 그렇다면 수업 관찰이 뭘까요? 관찰자의 눈으로 수업을 보고 기술하고 해석하고 비평하는 이런 이야기 방식을 말합니다. 교실에서 진행되는 수업 상황을 직접 참여하고 관찰하는 경우에는 수업 참관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참관록을 기록하게 될 거예요. 동일한 수업을 관찰하더라도 관찰자에 따라 주목하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수업은 관찰은 관찰자의 관점이나 시점이 들어가게 되겠죠? 왜 그런데 수업 관찰을 할까요? 수업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나의 수업을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수업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수업 개선 방법인데요. 수업을 방해하는 요인인 촉진시켜야 하는 부분을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해답을 찾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수업을 관찰하실 때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지도안의 흐름을 보시면 도입, 전개, 정리로 되어 있는데 도입 단계에서는 학습 준비 상황을 점검하셔야 돼요. 교실 환경, 수업과 적절한 환경 분위기, 뒤에 게시판도 되어 있는가 보시고요. 전시학습과 관련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습 분위기 조성은 허용적이고 민주적인 학습 분위기인가 보시고요. 동기유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 동기유발이 학습 목표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습 문제 제시예요. 학습 목표는 도착적 행동으로 명시적으로 진술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학습 문제의 과정과 기능을 안내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학습 안내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개 부분에서는 수업의 흐름을 보셔야 돼요. 물 흐르듯이 수업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주의 집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이들의 학습 규칙이 바로 서 있는지 훈련 정도를 눈여겨보시고 아이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개별화 학습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보시고요. 기본학습 태도는 어떤지, 모듬 토의 활동은, 그리고 정보 수집 방법은 등등 보세요. 교수 용어예요. 선생님들이 말을 할 때
목소리의 크기, 빠르기, 강약 조절, 그리고 교사의 상투적인 말버릇이나 태도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교사의 발문 부분에서는 조금 오래 머물러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반응을 요구하는 폭넓은 발문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셔야 되는데, 수렴적 발문과 확산적 발문, 그리고 발문의 재사용 등 이런 부분에 효과적인 발문으로 수업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지명과 응답 요령인데, 손을 들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선생님께서 발표를 시키는지,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요. 아이들의 발표 요령도 살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사용하는 교수 매체, 학습지 등 이런 것들이 학습 목표 도달에 도움이 되는 자료이고 적재적소에 투입이 되고 있는지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판서입니다. 판서는 구조화된 어떤 판서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 색분필, 그리고 글씨체 등 살펴보시고요. 기타로는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가, 즉 정리 단계에서 평가도 이루어지는데, 형성평가에 관한 어떤 평가가 언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공책 정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수업에 대한 차시 예고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예고이고 그리고 과제 제시가 이루어지는지, 요 단계를 거친 수업 관찰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제 수업 관찰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내 수업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선생님이나 학생들은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의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진정한 수업의 역량이 발휘되지 않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수업을 관찰하기 전에 학생들과 또는 선생님과 충분히 수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접근을 하시고, 학생들도 친밀도를 유지하면 훨씬 자연스러운 수업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행여나 수업 관찰로 인해서 교수학습 활동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관찰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어려워요. 내가 옆반 수업을 보게 됐을 경우 우리 반은 수업 결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 관찰의 기회가 좀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공개 수업과 수업 관찰을 위해서 한번 수업을 올리는데 상당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수업을 공개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도 교사들이 얼마나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공개하는지 그 부분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관찰이 이루어진 후에도 충분한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수업 개선, 즉 수업 성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보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교원학습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교원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허심탄회하게 내 수업을 공개하고 같이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게 교원학습 공동체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 현장에 나오시면 교원학습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수업에 대한 성장과 그리고 수업 성찰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지도교사 선생님들이 수업을 공개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접근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수업 관찰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관찰에 대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쟁점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교사의 가르침을 볼 것이냐, 학생의 배움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고요. 두 번째, 양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 어떤 부분으로 가져갈 것인가. 지금은 양적인 분석, 예전에는 양적인 분석을 많이 했는데 요즘엔 질적인 분석을 같이 이렇게 첨가해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의 가르침보다는 이제 학생의 배움이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배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연역적 접근과 귀납적 접근 방법이 있는데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면 예전 장학, 즉 수업 장학이나 수업 평가, 그러니까 자아 비판식으로 내 수업에 대한 자아 비판을 하고 어디 부분이 잘못되고 하는 어떤 그런 약간 험악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장학이었다면 요즘은 귀납적 접근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수업 컨설팅이라든지 수업 코칭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수업에 성찰이 일어나서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고쳐나가는, 수정해나가는 그런 접근 방식을 말합니다. 수업 어떻게 볼 것인가? 직접 수업 보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볼게요. 먼저 아까 양적인 접근 방법과 질적인 접근 방법이 있다고 했죠? 예, 양적인 접근 방법은 수업 상황을 통계화해서 계량화해서 객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수업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 항목별로 5개의 아까 척도처럼 항목별로 보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심층적인 그런 연구는 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평정척에 의한 분석, 플랜저즈의 작용 분석법, 그리고 필터식 분석이 있는데 교사의 발문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발문이면 발문 또는 학생의 상호작용이면 상호작용 이런 식으로 요소 분석하는 게 필터식 분석입니다. 요즘엔 이제 양적에서 질적 분석을 많이 첨가하고 있는데요. 질적 접근은 관찰자의 주관과 해석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층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경험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발산되다 보니까 각 경험에 따른 논점의 분산으로 시간 대비 결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개인의 주관이 강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유기술법, 일화기록법이에요. 그리고 녹음과 녹화기록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양적인 접근에서 한 가지 예, 질적인 접근에서 한 가지 예를 한번 자, 수업 설계로서의 다양하고 상세한 구성을 이루는 다정한 분석이에요. 지도안을 분석하는데 이런 관찰 항목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업안이 창의적으로 설계됐는지 이 수업 목표와 학습 내용이 일치되는 교수학습으로 짜여져 있는지 전체적인 지도안을 한번 수업 관찰을 그리고 나서 목표를 분석해요. 성취 기준에 맞는 수업 목표로 명시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는지, 학생의 행동과 학습 결과가 진술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요. 이제 수업 모형도 봅니다. 수업 모형이 학습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모형으로 적용을 했는지 살펴보시고요. 교사의 발문이에요. 도입, 전개, 정리 과정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수준을 높여가는 발문이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을 생각하게 하는 발문인지 흥미 유발할 수 있는 발문인지 명확하고 간결한 발문인지 체크를 합니다. 판서 계획이죠. 수업 목표와 밀착된 판서 계획인지 내용이 함축성 있게 구조화되게 판서를 했는지
수업 흐름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등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수업 매체 활용이에요. 적재적소에 수업 매체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해서 학생의 탐구적인 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생동감 있는 매체가 투입됐는지 살펴봅니다. 형성평가에서는 수업 목표와 맞는 그런 평가를 이루고 있는지, 평가 방법이 창의적인지, 그리고 1시간 수업 안에 과정 평가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업 안에서 학습 준비 상황이나 학생의 흥미, 적성, 경험, 배경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 파악되어 있는지 보시고 수업 시간에 필요한 학습 자료를 잘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셔서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양적인 접근이 끝 질적인 접근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질적인 접근 방법은 내가 자유롭게 관찰하면서 메모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각각의 경험에 따라서 경험과 교육관을 근거해서 기술을 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자유롭게 이렇게 자료를 기록하다 보니까 이 질적인 접근의 자료가 매우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비평이에요. 수업 현상을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글을 쓰는 방법인데 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배움의 공동체는 교사가 아닌 학생의 관점을 둬서 바라보는 그런 수업 관찰법입니다. 아이 눈으로 수업 보기는 별이라는 한 아이를 선정해서 이 아이의 선 이해에서 수업 과정에 어떤 행동들을 하는지 세세하게 시간 이게 분 단위로 이렇게 분초 단위로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질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배움의 공동체 부분에서 이런 참관록을 사용하거든요. 학습자가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주춤거리는가 그 시기를 보시고 적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 학습자가 어디에서 배움의 점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교사보다는 학생의 관점을 두고 접근을 하는 방식입니다. 수업을 효과적으로 보려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수업 설계 부분이에요. 수업은 준비한 만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내용?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수 방법?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학습 자료? 무엇으로 가르칠 것인가? 학습 활동? 어떻게 학습하게 할 것인가? 학습자? 어떤 학생들인가?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보시고 학년별에 맞춰서 수업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지도안을 짤 때 먼저 머릿속에 이 요소를 가지고 수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업 설계가 끝났으면 수업 과정입니다. 수업 과정에서 기본만 지켜도 교실 혁신은 이루어집니다. 자, 수업 단계별 요소 반영이 돼야 되겠죠? 도입, 전개, 정리, 요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인지, 시간 배당은? 그리고 수업 내용과 수업 방법이 조화를 이루고 수업 자료의 질, 그리고 활용입니다. 학습 목표예요. 학습 목표가 확실해야 가는 길이 쉬워집니다. 끝까지 보이는 곳에 제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동기유발을 하면서 수업 목표가 진술이 되면 좋겠죠? 동기유발과 수업 목표가 따로 도는 게 아니고 그 수업 목표를 끌어내기 위한 동기유발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수업 목표는 수업 중에 계속 확인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형성평가 단계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하겠죠? 학습 활동이에요. 학습은 자극을 주면 반응이 나와야 하는 거잖아요. 자극은 어떻게 주냐? 하게 하고, 물어보고,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면 직접 아이들이 해보고 대답하고 생각해 보면서 이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사고와 생각하는 사고력과 행동, 이 두 톱니바퀴가 얽혀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이 돼야겠죠? 학습 활동에서 우리는 열심히 가르친다고 아이들이 다 배우냐? 그건 아니죠. 열심히 가르치는 수업보다는 열심히 학습하게 하는 수업으로 선생님들이 디자인을 하셔야 하는데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학습 활동이어야 돼요. 인풋이 됐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고요. 학습자가 활발히 학습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중심, 학습 내용과 활동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간 배분도 합니다. 교수학습 자료예요. 교수학습 자료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자,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영한 학습 자료여야 하고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면 좋겠죠? 활자나 여백 등에서 레이아웃이 조화를 이루고 학생들이 노작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 좋겠고요. 이 활동지에 대한 활용, 보관에 대한 지도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둠 활동이에요. 모둠 활동 잘못된 교주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학습 주제와 학습 내용과 관련돼야 하고요. 학생들이 골고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시간의 적절성 그리고 학습 활동의 요약 정리를 해야 하겠죠? 발문입니다. 발문의 메커니즘을 숙지하라. 폐쇄적인 발문과 개방적인 발문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발문 대상과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문에 대한 반응과 처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가능하겠죠? 형성평가는 쉽게 자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성평가는 곧 학습 목표와 관련이 있어야 되고 시간은 적절해야 되고 결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교사의 행동에서 찡그린 얼굴로 수업하는 것은 환한 얼굴로 자장가를 불러주는 것과 같습니다. 교사의 밝은 표정과 제스처, 그리고 말의 높이와 속도 변화, 학생들과의 고른 눈맞춤이 이루어져야 되고 학생들과 적절한 궤관순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경어와 반어의 적절한 조화,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강화를 하는데 정적, 부적 강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 관찰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업 그리고 교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수업은 수없이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수업을 잘못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나쁜 약을 강제로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어떤 선생님들의 철학을 가지고 수업 관찰에 접근 방법을 시도하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업 관찰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수업 관찰을 할 수 있는지 숙지하셔서 알찬 수업 관찰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